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김은강 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북한은 해선전 매체들을 총동원해서 17일 평양에서 있었던 평양 종합병원 착공식의 현장들을 영상으로 보여줬고요. 더욱이는 이 종합병원의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건축될지 그 조감도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이 보여준 이 조감도와 그날 착공식장의 영상 뉴스를 먼저 보시고 나서 북한 건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건축대가와 함께 전화를 통해서 조감도에서 밝힌 건축량이 어떤 건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 종합병원 착공을 현지에서 선포하시고 몸소 건설의 첫 삽을 뜨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의 명당 자리에 건설되는 평양종합병원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의 여정을 줄기차게 이어가는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착공식장은 인민복원의 비약적 발전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扬시키며 인민들에게 가장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려는 당중앙의 의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건설자들의 열의로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착공식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건설자들은 인민에 대한 열화 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불면불위의 로고를 바치시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전진 활로를 열어나가시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를 우러러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을 터쳐 올렸습니다. 착공식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동지가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 총리인 김재룡 동지,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리일환 동지, 박태성 동지와 군대와 사회의 건설지휘 성원들, 건설자들이 참가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착공식 연설을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평양시의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현대적인 종합병원을 건설할 때 대한 과업을 도의 결정하고 당 창건 75돌을 맞이하는 올해에 선차적인 힘을 놓아야 할 건설로 규정한 데 기초하여 공사를 최단 기간 내에 완공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각방으로 추진하여 온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평양 종합병원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이 사회주의 보건의 혜택 속에서 선진적인 의료 봉사를 마음껏 받으며 무병무탈하고 문명 생활을 누리는 것이 우리 당의 가장 큰 기쁨으로 힘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보건부문을 지켜세우는 것을 우리식 사회주의의 영상을 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정치적 문제로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든 국가적으로 최우선적인 힘을 놓아야 할 중대사로 내세우고 있는 데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평양 종합병원 건설을 통하여 오늘의 정면 돌파전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일관시키며 건설 과정에 창조되는 결사관철의 정신, 건설 속도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분에 파급되게 하려는 당의 의도를 전명하시고 병원 건설을 당 창건 75돌까지 완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귀중한 우리 인민을 위한 오늘의 영광스럽고 보람찬 건설 투쟁에서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인민을 위한 병원을 보란듯이 세상이 부러워하게 훌륭하게 일도 세우자는 것을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고귀한 한평생이 어린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성스러운 역사를 새로운 주체 100년대와 더불어 더욱 뜨겁게 펼쳐가시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를 우러러 돋치는 격정의 환호성이 또다시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 종합병원 착공식을 기념하여 몸소 건설의 첫삽을 뜨시고 직접 발포단추를 누르셨습니다. 순간 평양 종합병원 착공을 알리는 첫 발파의 폭음이 장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역사의 길이 빛날 불멸의 화폭이 펼쳐진 건설장은 사랑나는 우리 인민을 위해 최상급의 종합병원 건설을 발기하시고 수도의 중심부에 터전을 잡아주셨으며 병원 착공도 선포해 주신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를 우러르는 참가자들의 여러 같은 흠모심과 무한한 격정으로 영암마냥 끌어번졌습니다. 전체 건설자들은 당창건 75돌을 맞으며 평양 종합병원을 우리 당의 위대한 인민관이 완벽하게 구현된 노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도 세우고 충성의 보고를 올릴 열의로 가슴 불태우며 공사에 전격 진입했습니다. 예, 대표님, 이 북한이 오늘 보여준 평양 종합병원 조감도 보시면서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 건축을 대부분 놀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속도 빨리 한 것에서 그 나타난 결과물, 그게 우리보다 훨씬 복잡하니까 더 잘한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절대 공기라는 게 있어요. 절대 공기가 뭐냐면 콘크리트를 부었다. 콘크리트가 양생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에 거푸집도 띄지 않고 놔두고 해서 콘크리트가 굳어야 그 다음 공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 지금 건축물 중에 철골 구조, 다시 얘기하면 건식 구조라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것도 분명히 철근 콘크리트로 때려줄 텐데 얘네들의 그 절대 공기 안 지키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 때문에 이게 건물이 그 완공된 뒤에 수명이 굉장히 짧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한단 말이에요. 네, 북한이 이 뉴스를 액면 그대로만 들으면 엄청난 건물을 이렇게도 짧은 시간 동안에 지을 수 있다니 참 대단하다라고 평가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참말 그렇습니까? 그 조감도 만들어 놓고서 그 이거를 200일 그러면 그런다는 건 일단 문제가 뭐냐면은 땅을 그 대동강변의 그 지내력 약한 땅을 다지는 일 첫 번째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그 골조 공사를 하는 것에서 이 면적은 제가 확인은 못하고 있지만 이 정도 시각적으로 보이는 면적에서 골조 공사를 하는 것은 그 대한민국 같은 상황에서도 한 층당 한 그 4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이제 보고 한 일주일이면은 이렇게 넓은 거는 일주일이면 한 층 정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거는 굉장히 정밀하게 계산된 공정, 품질 관리되어지는 공정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손비빔을 한 콘크리트를 갖다가 현장에서 부어대면서 철근 조립하고 뭐 등등 하는 것도 아주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이거를 최소한 그 6개월 안에 뭘 했다 그러면 최소한 골조, 그 다음에 피복을 아직 하지 않은, 마감을 하지 못한 상태까지가 될 것 같은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200일 안에 하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북한에서는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어떤 그 조작에 대한 죄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엉성하게 골조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병동 대부분 있고 일부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쇼하는데 200일. 그렇게 잡을 가능성은 있어요. 네, 이 정도 규모의 병원이나 건물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짓는다면 대체로 어느 정도 길이 걸릴까요? 그 지금 제가 이 골조나 이런 걸 좀 추측을 해보건데 그 이거는 그 얘네들이 철골 구조로 갈 가능성도 보여요.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사진 보이시죠? 예, 예, 예. 이게 두 일동 이동 사이에 브릿지가 하나 연결이 돼 있잖아요. 브릿지가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삼각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보이죠. 자, 요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로 못 만듭니다, 이거는. 그 철골로 뼈다구 연결해가지고 건물의 주요 부분에 안착시킨 다음에 그 바깥도 뭐 타일 붙이고 이게 아니라 건식 자재로 마감하고 유리를 이렇게 두는 그런 구조일 겁니다. 브릿지가 2계층 정도가 돼서 위층, 아래층 두 층으로 다니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지금 기저부에 쭉 깔려 있는 그 구조를 보면요. 요거를 굳이 뭐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지 못할 건 아닌데, 이렇게 그 개방감이 있게 그 디자인을 해놨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 철골 구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건물 동은 철근 콘크리트를 하더라도 길쭉한 기둥이 이렇게 쭉쭉 내려오잖아요. 그 이런 부분도 그 문제는 철근 콘크리트로 못할 건 없지만 안쪽을 보세요. V자 형태의 구조물들이 반복돼서 나타나잖아요. 전형적인 철골 구조 건축물의 그 구조를 의지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철골을 쓴다 그러면은 골조 완성을 사실 한 3개월 안에 이 정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그 땅을 파서 지하 구조 안정시키고 하는 그 과정은 최소한 요게 한 2달에서 석 달 잡아먹을 거거든요. 결국은 김정은이 명령이라면 죽는 신용도 내야 될 이게 북한이다 보니까 당창건 10월 12일까지 200일 동안에 죽을 쓰든 밥을 쓰든 병원을 반드시 일떠 세울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구조 안전 조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땅 다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반드시 해야 돼요. 대동강과 가깝게 있고 저게 그 지력이 약할 거고 높진 않지만 넓적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균열이 가면은 중간중간 찌글찌글 해가지고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탄하게 지내력을 유지하는 작업을 하는데 한국 같으면 여기에 이제 한 2달 이상 그 작업을 할 것 같은데 지하가 없다 그래도요. 최소한 지면에서부터 한 2m 정도 이상은 파야 돼요. 기초를 집어넣고 거기다 묻어야 되거든. 동결선. 그게 뭐냐면 그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그게 그 기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동결선 밑에까지 내려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건축을 아무리 개판으로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기초 상승은 있을 거예요. 땅을 쭉 걷어내가지고 그 밑에 기초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아무리 지하가 없다 병원이니까 이나 영안실이나 또는 그 기계실이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따로 내려가는 게 더 좋은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지하 공간 딱 어느 정도 파는데 최소한 여기 한 2달 이상은 확 잡아먹을 텐데 골조 한 3개월 하면은 한 5개월 되죠. 5개월 썼저는 나머지 이제 2개월 정도가 남네요. 그죠? 이 넓은 거에 외장 다 하고 인테리어 다 하고 기계 들여가지고 진짜 받는다.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예, 공사길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북한은 빌딩을 지을 때 지하 구조물을 거의나 만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길이 좀 당겨질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가 볼 때 이 두 동은 병실동이 될 겁니다. 네, 입원실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얘네들이 아마 철근 콘크리트 같은 구조로 가겠죠. 철골로도 우리는 하는데 그 고층 건물일수록 원래 철골로 하는 거예요. 그 미국의 그 하이라이즈 빌딩이나 우리 롯데 같은 거 있잖아요. 높아지고 가는데 이제 높이가 높아지면 이건 철골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북한의 그 유경호텔 같은 경우는 300m 이상 저렇게 올려놓으면서 저거를 철근 콘크리트하고 조적으로 때려 부어서 만든 거거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철골 구조가 더 유리해요. 얘네들 그 평행에 때려 지어놓은 것들, 요 정도 한 20층 미만의 건축물을, 이건 무슨 뭐 살림집하고 비슷한 구조잖아요. 이건 경제성 때문에 얘네들은 그 철골로 못하고 철근 콘크리트로 갈 거예요. 부분 이제 그 도로변에서 보는 모습이랄지, 인면 부분, 이런 거는 아마 철골로 해가지고 조금 빨리 가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보셨죠? 이마트, 뭐 저기 홈플러스 이런 데 가보셨죠? 이런 것들은 거의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질 않아요. 이거는 대부분이 철골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넓게 잡아야 되고 건물 자체를 빨리 지어야 되고 철골로 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조감도 보면서 느낀 게 얘들이 과연 이거를 철골로 거의 처음이다시피 할 것 같은데 관심 갖고 지켜보자 이 생각이 드는 게, 얘들이 왜 동평양 지역에 류경원이라고 파도처럼 지붕이 막 요동치는 그 건물 있잖아요.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네, 그 철골에 대한 경험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북한 평양 건축물에서 철골 건축물이 거의 없다. 그 오일 경기장은 어쩔 수 없이 근데 유경원이 철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봤고, 지금 그렇다면 얘네들이 이제 공기를 단축하고 코로나 문제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제 방역과 의료에 신경 쓰는 국가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병원 아이템을 또 선전을 한다 그러면은 병원 도리는 빨리 짓는다. 그렇게 되면 아마 철골에 대한 검토를 아마 전문가층에서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조감도에 보면 앞에는 분명 그 진료동 같고요. 뒤에는 두 개의 높은 빌딩, 한 20 내지 30층 정도 보이는데요.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이 빌딩들은 아마도 철근 콘크리트로 짓지 않을까요? 그럼 길이 많이 걸릴 텐데요. 그렇게 봅니다. 수시들 보면은 아주 겁없이 그냥 유리로 뻥뻥 뚫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에너지 소모하는 걸 어떻게 감당을 할지, 전기도 이렇게 잘 안 들어간다는데,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의료시설이니까 전기를 얘네들한테는 그 일정하게 주겠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유리 천지를 해놓고서 이 버틸 재간이 없. 근데 제가요, 북한이 과연 유리를 생산하나 봤더니 자체 유리 생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유리가 품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에너지가 작게 들어가는 복층유리다, 이 뜻이 로이 복층유리입니다. 근데 이게요, 그 유리 두께가 한 9mm, 10mm 되는 두께 유리를 양 안쪽과 바깥에 붙이고 사이 공간에 아르곤가스 같은 걸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는 테두리를 딱 막아서 이제 그거를 패키지로 해서 이제 프레임에 딱딱 끼워 넣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5mm짜리 이런 걸 안 쓰고 한 6, 7mm짜리를 해가지고, 그것도 강화유리죠. 그래서 삼중유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삼중유리가 이렇게 보면 유리가 세 장이니까 밖에 좀 잘 안 보이지 않겠냐 그러는데, 기술이 좋아놓으니까 3중인지 4중, 2중인지 몰라요. 다 보게 되거든. 그걸로 공간을 만들면요, 에너지 방출도 적고 밖에서도 햇빛도 차단하면서 실내를 쾌적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북한에서 때려짓는 건물이 좀 높고 현대적이다 했을 때 생각이 짧아가지고 다 그 기준을 맞춰가지고 저렇게 하는 걸 거다.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것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해요. 얘네들도 유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으리라고 보질 않는 게, 중구역에 그 뭐 20만 불 한다고 하는 그 건물 그 외부 디자인은 조금 그 복잡하게 해놓고서 그 사진 유출되는 걸 보니까 아주 저급한 유리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 에너지 문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 북한이 오늘 해선전 매체들을 통해서 공개한 평양 종합병원의
조감도의 상세한 부분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규모에도 그렇고 건설의 내용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공사기일이 이제 200일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10월 10일 북한이 우리들에게 보여줄 평양 종합병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북한이 건축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대북 건축 전문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국제사회에 생색을 내고 김정은이 치적을 자랑하자는 이런 목적으로 또 김정은이 명령을 내리면 산도 들어 옮긴다는 소위 자기들이 충성심을 다시 한번 재현하기 위해서 이런 공사를 벌려놨다면 참 너무나도 어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국내에 그리고 해외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과 또 좋아요로 저희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